오늘 장은 좀 많은 도움의 이야기와 또 조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의 의견들 모아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좀 흡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의 정석이고요.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장 한마디 바로 들어볼게요. 시장의 중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홀딩, 느낌표, 배터리는 중심주 매매, 느낌표입니다. 예, 오늘도 중심주 위주로 대응 전략 알려주실 텐데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와중에도 강조해 주셨던 6종목 어떤 흐름이었는지 앞으로의 솔루션까지 함께 좀 제시를 해주세요. 오늘은 지수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장중에 2480까지 하락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8월 달에 한번 저점이에요. 이때 그 8월 17일 날 이때 발생되었었던 요 구간에서 2610까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2610까지 반등을 주도했었던 주식을 우리가 이제 A 집단이라고 형성을 한다면, 이 A 집단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잖아요. 2480까지. 그죠? 그러면은 요 A 집단이 또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승을 주도했던 요 A 집단이 분산이 돼버린 거죠. 요때 상승을 주도했던 이 중심들 사이에서 힘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한번 해보면, 요게 반도체고, 요게 배터리, 그리고 요게 이제 자동차, 그리고 요게 이제 바이오, 나머지 이제 기타 산업군이라고 칠게요. 자, 이게 반도체 집단이에요.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예요. 자, 반도체의 중심주, 대마. 이건 이제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대표주자인 이제 에코프로 그룹.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3등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좀 중형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뭐 비만이나 당뇨 관련된 주식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주도 산업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여기 요 A 집단을 했었을 때 이 중심주들, 그러니까 중심주 근처에 있는 주식들 위주로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가 되는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돈이 지금 7조까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16조에서 7조까지 줄어들면은 9조가 증발된 거잖아요. 우리가 8월 초하고 비교를 해보면 2610에 비교하면은 요 구간에서도 돈이 빠진 거거든요. 이때가 12조였으니까 5조가 증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을 뺐는데 어디서 더 많이 뺐느냐를 보니까 요 구간에서 반도체하고 배터리의 상황을 보니까 2022년도 9월달, 그러니까 작년도 9월부터 올해 한 8월달까지 거의 한 1년 동안 배터리 쪽에 있는 중심주들이 워낙 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포함이 됐었던 겁니다. 배터리의 상승, 배터리가 이제 계속 시장을 주도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숫자가 많이 붙은 거죠. 아군의 숫자가 계속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LNF도 붙은 거고, 코스모 신소재도 붙은 거고, 에코프로 BM도 붙은 거고, 나노 신소재도 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주전자재 이렇게 계속 많이 붙은 거예요. 이 중심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에코프로가 유동성 코스닥을 끌고 온 거고, 에코프로 그룹하고 같이 포스코 그룹이 거래소 쪽에서 자금을 완전히 싹쓸이 했었던 거죠. 이 구간 동안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몇몇 반도체 정도만 재군하고 이쪽으로 돈이 뭉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흘러왔었어요.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8월 달 초부터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배터리 쪽에 뭉쳤었던 이 돈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른 데로 이동을 한 겁니다. 납폭주로도 이동을 하고, 반도체로 이동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A 집단에서 안 되겠다. 양극재하고 배터리 셀만 좀 가다가, 얘네들만 끌어올려야겠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돈이 빠지는데, 리튬 가격 하락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을 건드렸잖아요. 포스코 그룹 관련된 아르헨티나 악재 나오니까, 여기 있는 중심주 빼고, 나머지 주식들이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싹 다 이동을 하는 거죠. 안 되겠다. 저쪽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이쪽 중심이 훨씬 더 좋더라.
삼성전자는 AMD로부터 수주 받았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와 관련돼서 그동안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중국 쪽에서의 이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요번에 좀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반도체로 가야 되겠다. 배신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 쪽에 있었던 뭉쳐 있었던 이 돈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의 성장과 같이 가는 애들도 있지만 숫자가 찍히지 않았던 테마 주식들이 많았거든요. 단순 유동성이 있었던 이 돈들이 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부터 반도체 쪽으로 하나둘씩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사이즈는 점점 커지고 배터리 쪽에 있는 중심주 몇 마리 정도만 빼고서 나머지 자금들은 흩어지는 구조로 이번 시장 구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의 중순과 지금 상황은 중심주 내에서도 좀 격차가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심주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중심주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또 차별화를 좀 더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져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장 관련돼서 코스피 지수 관련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을 때,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제가 그냥 단답식으로 탁탁 얘기할게요. 그게 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장이 급락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주식들이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중심주가 5가지.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뭐의 역할이냐면, 유동성을 끌고 오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주식인 겁니다. 얘가 안 끌고 오면 다른 주식은 눈치를 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 거냐면, 반도체를 통해서 계좌를 터트려도 되는 거예요. 배터리를 통해서 여태까지 1년 동안 계좌를 터트렸으면,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쏠리면 반도체를 통해서 계좌를 터트려도 계좌는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 이 배터리가 타격이 적어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터리가 계좌 수익이 터트려도 반도체가 타격이 적어야죠. 다른 종목들이. 실패하는 종목은 최소한 본전 이상에서 팔면 되는 거고, 터지는 주식들은 사이클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좌 터트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유리한 포지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보면 봐봐요.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전저점 깨져가지고 47만 6천 원 사면 되지. 48만 원에서 54만 원 사면 돼요. 그럼 평균 가면 50만 원 되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셀 1등 하는 거 1등. 압구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세종목이잖아. 얘네들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만. 여러분, 1차, 2차, 3차 정도 분할 매수 여러분들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1차 사시면 2차 사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잘 봐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보라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셔야 되냐면, 시장은 전고점 돌파를 안 했고 거래 대금이 없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내가 만약에 반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러분 내년도가 올해보다 안 좋을까요? 감사는 저렇게 2번이나 했는데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까? 돼요, 반도체는. 근데 돈들이 그동안 반응을 안 했는데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2개월 줄여버리게 되면 배터리 중심주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가격은 따라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올 걸 대비해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간 거고, 그 대신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쏠리면 반도체 쪽으로 더 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2개월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아요? 2350에서 사면 되지. 얘네들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건 진짜 반등이다? 가짜 반등이라고, 여러분. 산업의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매수세가 집중이 안 된다? 이게 이치 안 맞지. 그럼 가짜 반등이고, 그러면은 후발주들이 낙폭주 나오면 팔아가지고 얘네들 쪽으로 갈아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배터리가 다시 돌아서면은 다시 기술 반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은 반도체와 배터리 중심인데 이격이 좁혀진 쪽 먼저 쏘는 거예요. 안 좁혀지면 그냥 형 계속 관리했다가 2350대 많이 담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번 구간 또 기회 만들 수 있어요. 3년 내에 저점될 수 있습니다. 이번 거 잘 잡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빅5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유동성을 이 기준으로 볼 때 이 종목의 의미 여러 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군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럼 내일 이 시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김정수 전문가는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의견을 이렇게 내주시네요.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와 난 투자 성향이 좀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 시간 따라 하신다면은 또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많이 답답하셨죠? 그리고 내 종목을 좀 팔고 싶어도 지금 팔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진단해드리는 프로그램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바로 이어서 있으니까요. 이 시간 녹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